방송 라디오 국민과 함께 국군과 함께 토요일 순서 듣고 계신데요. 자기계발을 위한 비결과 행복한 성공 노하우를 듣는 시간 행복한 성공 법칙 코너입니다. 중소기업 마케팅 디자이너 조기선 씨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성공 법칙 어떤 법칙에 대해 알아볼까요? 네, 제가 이제 그 성공 법칙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 때마다 처음에 이제 질문을 좀 드리면서 시작을 했었는데요. 네. 오늘도 질문입니다. 그렇군요. 네, 강현희 목사님, 달나라에 처음 도착한 사람이 누군지 기억하시죠? 네, 워낙 많이 언론에 나와서요. 닐 암스트롱이죠. 네, 그럼 달나라에 두 번째로 발을 디딘 사람이 누군지 기억하시겠습니까? 그 사람 모르겠는데요. 네. 기억하세요? 예, 1970년 7월 20일 아폴로 11호를 타고 닐 암스트롱의 뒤를 이어 달에 발을 디딘 사람은 에드윈 버즈 올드린이라는 사람입니다. 네. 그런데 이 사람을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죠. 자, 그럼 우리나라에서 가장 부자는 누구일까요? 글쎄요, 현대그룹이나 삼성그룹 회장쯤 되지 않을까요? 네, 삼성 회장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 두 번째로 부자는 누구인지 아시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제가 부자가 아니라서 그런가 봐요. 예, 같은 맥락으로 우리나라 피겨스케이팅 선수 1등은 누구죠? 김연아 선수겠죠? 네, 같은 또 맥락입니다. 자, 야구, 홈런왕 하면 누가 떠올려지십니까? 네, 홈런왕 일본에서 활동하고 있는 네, 이승엽 선수. 네.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제가 그럼 홈런왕 2등은 누굴까요? 아니, 피겨스케이팅 선수 2등은 누구일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사실 잘 모르죠. 그래요. 네, 어떤 기업에서 그 광고를 냈는데요. 아무도 2등은 기억하지 않습니다. 이런 광고를 냈었는데요. 우리는 이렇게 1등 지상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2등을 하면 패배자인 것처럼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법칙은 평범한 다수를 위한 1등이 아닌 2등을 위한 롱테일의 법칙입니다. 네, 그래요. 2등도 참 잘한 건데요. 우리는 1등만 기억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그런지 둘째로 태어난 사람들은 서러운 게 많다 그래요. 네, 둘째도 서럽고 2등도 참 서럽죠. 네. 네. 근데 이제 2등이 주목받는 법칙인 것 같습니다. 2등을 위한 롱테일의 법칙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설명을 해주세요. 어떤 건지. 네네. 롱테일, 그러니까 즉 긴 꼬리라는 뜻인데요. 빅헤드, 큰 머리, 소수의 1인자, 20%의 VIP와는 대비되는 개념인데요. 80대 20 법칙은 모두 다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탈리아 경제학자 파레토가 이탈리 토지의 80%를 20%의 인구가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내면서 일명 파레토의 법칙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 파레토 법칙은 생활 곳곳에서도 발견이 됩니다. 하루 종일 걸려오는 전화의 80%는 친한 20%의 것이고 백화점 매출의 80%는 20%의 단골 손님에게서 나온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매출을 올려주는 상위 20%의 고객에게 서비스가 집중되고 VIP 마케팅, 또 VVIP 마케팅 이런 식으로 그 VVIP 고객에게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서비스가 제공되죠. 네. 그래요. 그런데 이게 very important person의 약자잖아요. VIP. 네, 그렇죠. 개개인이 모두 소중한 사람들 아니겠어요? 근데 너무 상위 고객만 챙기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네, 자본주의 이제 시대다 보니까 그런데 바로 이런 그 파레토의 법칙을 뒤엎은 게 롱테일, 긴 꼬리라는 뜻인데요. 롱테일 법칙입니다. 사례를 들자면 그 아마존이라는 그 인터넷 서점 아시죠? 미국 사이트. 네. 이 아마존의 매출의 절반을 비인기 서적에서 올렸었는데요. 이게 파레토의 법칙대로라면 20%의 인기 서적이 80%의 매출을 올려줬어야 하는데 전혀 의외의 결과로 나타났던 거죠. 네. 진열도 하지 않고 하루에 단 몇 권밖에 팔리지 않던 그 인기 없는 책들의 판매량을 합치니까 잘 팔리는 책의 매출을 능가하는 기적이 일어난 거죠. 네. 그래서 지금까지 무시되던 80%가 점차 중요하게 부각되기 시작했고요. 주연만이 주목받던 그 영화, TV 드라마가 최근에는 조연 덕에 인기를 끄는 경우도 많죠. 또 오라 프로그램도 한두 명의 스타가 아니라
다수 출연자가 저마다 개성을 드러내는 그런 프로그램이 인기인데요. 과거에는 힘 있는 소수가 세상을 움직였지만 이제는 평범한 다수가 세상을 움직이는 그 무시할 수 없는 힘이 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요. 파레토의 법칙 대신에 이제 롱테일의 법칙도 주목을 받는 그런 시대가 됐는데요. 그 영화 너는 내 운명의 황정민 씨 수상 소감을 밝혔는데요. 이 스태프들이 잘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만 얹어서 뜬다. 예, 명언이었죠. 예, 주연보다는 사실 나를 도와준 많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영화가 성공했다라는 이런 소감도 이 롱테일의 법칙하고 연관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뭐 지금의 1등이 내일의 1등일 수 없고 오늘의 1등이 내일은 평범한 사람이 되기도 하는 또 오늘 평범한 사람이 내일 1등이 되는 사례는 뭐 주위에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진정한 1등은 현재의 1등이 아니라 언젠가 찾아올 기회를 노리면서 노력하는 사람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그 최고일 때보다는 최고를 지향하며 나아갈 때 더 행복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지 않던가요? 신혼부부가 처음에 결혼해서 자기 집도 없고 전세나 월세 살면서 내 집을 갖겠다 하는 이런 공통된 꿈을 갖고 서로 살 때는 행복하죠. 근데 내 집을 내 집 마련이라는 꿈을 이룬 후와 내 집 마련이라는 꿈을 향해 달려갈 때 둘 중 어느 때가 더 행복할까요? 글쎄요. 네. 그 꿈을 향해서 노력하는 것도 나름대로 기쁨이 있고요. 네. 실제로 이제 꿈을 이룬 그 순간도 물론 행복하죠. 예. 근데 이제 이게 일단 꿈을 이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느끼는 것은 또 다른 목표가 있지 않는 한, 네. 그 행복도는 좀 낮아지겠죠. 낮아질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어떤 목표를 달성했다 그러면 지속적으로 행복하기 위해서는 사실 또 다른 목표를, 공통의 목표를 또 빨리 만드는 것이 좋고, 네. 어떤 면에서는 집이 좀 없거나 돈이 좀 부족한 것이 행복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네. 역시 사람은 꿈을 향해 끊임없이 노력할 때가 행복할 것 같고요. 노력하는 2등이 행복한 2등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요. 노력해서 언젠가 내가 내 1등이 되겠다. 이런 희망이 있는 것이고 또 실제 목표를 그렇게 세워두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하나의 목표가 달성이 되면 또 다른 목표를 향해서 이렇게 늘 노력하게 되면 항상 행복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렇죠? 네. 네. 참고로 그 역사상 최초로 달 착륙에 성공한 사람이 이 세 사람인데요. 30년 만에 세뮤얼 랭글리 훈장을 받았는데요. 이때 한 기자가 두 번째로 내렸던 그 올드린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암스트롱 선장이 먼저 달에서 내려서 유명해졌는데 유감스럽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다고 하는데요. 네. 과연 올드린은 뭐라고 답변을 했을까요? 또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은 뭐라고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뭐라고 답변했을까요? 네. 글쎄요. 그건 청취자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예. 저는 그 소송 관련해서 재판에 출석했었던 모 회장의 말을 빌려서 그 버전으로 기자 양반이 내 입장이면 어떻겠소? 예. 역지사지. 그래요. 오늘도 좋은 얘기 잘 들었고요. 오늘은 롱테일의 법칙에 대한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행복한 성공 법칙 중소기업 마케팅 디자이너 조기선 씨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